안녕하세요. 초등교사와 함께하는 엄마표 공부 차근하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징 가운데 하나, 쌓는 과목이라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초등수학이 어떤 구조로 쌓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초등수학이 쌓이는 모양. 수학 교육 과정은 나선형으로 쌓이고 발전한다고 표현해요.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위로 쭉 이어지는 바로 그 나선형 계단이요. 초등수학은 단원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큰 틀 안에서 전학년 교과서의 구조를 보면 사실은 같은 개념이 점점 확장되고 심화되는 구조거든요. 이걸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불러요. 정리하자면 나선형 교육과정이란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나 원리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형태를 말해요. 마치 나선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갈 때마다 같은 지점을 다시 지나지만 높이와 시야가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처음에는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 배우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고 새로운 개념과 연결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나선형 구조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이러한 나선형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엄마표 수학을 할 때 정말 중요해요. 개념 간의 연결 이해. 아이가 현재 배우는 내용이 과거에 배웠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고 앞으로 어떤 내용을 배우는 데 기초가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의 맥락을 잡아줄 수 있어요. 기초의 중요성 이해. 특정 학년의 내용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전 학년의 기초 개념이 부족했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기초를 다시 다지는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선행학습의 방향 결정. 무조건적인 선행학습보다는 현재 배우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음 단계 학습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요. 아이의 어려움 진단. 아이가 특정 개념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나선형 학습 계통을 따라 어느 부분에서 이해가 부족한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맞춤형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나선형 구조 어떻게 나타날까요? 초등학교 수학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엄마표 수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첫걸음이에요. 이 나선형 구조를 영역별로 분석해 볼게요. 아이가 지금 배우는 이 내용을 과거에는 어떻게 다뤘는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개념이 심화되고 확장되는지 자세히 살펴봐요. 2022 개정 수학 교육 과정에는 수와 연산, 변화와 관계, 도형과 측정, 자료와 가능성 4가지 영역이 있어요. 먼저 수와 연산 영역의 나선형 구조를 살펴볼게요. 수와 연산 영역은 수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나선형 구조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영역 중 하나예요. 먼저 수의 범위를 보시면 1, 2학년은 100가지의 수에서 시작하여 4자리 수까지, 처음에는 1부터 10까지의 수를 세고, 쓰고,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많다, 적다, 크다, 작다와 같은 기본적인 비교를 통해 수의 크기를 어렴풋이 느껴보는 단계죠. 마치 나선 계단의 첫 번째 발판처럼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3, 4학년은 5자리 이상의 큰 수를 배우면서 수의 범위가 훨씬 넓어져요. 분수와 소수의 의미, 읽는 법, 쓰는 법 등 기초 개념을 처음 접해요. 나선 계단의 두 번째, 세 번째 발판을 오르면서 시야가 넓어지는 것과 같아요. 5, 6학년은 분수와 소수의 개념을 심화하여 배우고 분수와 소수의 사칙 연산을 배워요. 그 다음 연산을 살펴볼게요. 1, 2학년은 한 자리수, 두 자리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우고 덧셈과 뺄셈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2학년 때 곱셈의 의미를 처음 배우고 구구단을 익혀요. 3, 4학년은 사칙 연산이 확장되어 세 자리수의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수 사이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배우게 돼요. 그리고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 소수의 덧셈과 뺄셈의 기초를 배워요. 5, 6학년은 분수와 소수의 사칙 연산을 능숙하게 하게 돼요. 그리고 약수와 배수가 나오면서 아이들이 여기서 많이 포기해요. 약수, 배수, 공약수, 공배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해요. 그리고 이 개념을 이용해서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을 해요. 그리고 분수와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까지 연산이 확장돼요. 고학년은 이전 단계에서 쌓았던 수 감각을 바탕으로 추상적인 수의 관계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단계죠.
마치 나선 계단의 더 높은 발판에 올라서서 주변을 더 넓게 조망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아요. 이처럼 수와 연산 영역은 자연수에서 시작하여 분수, 소수와 같은 새로운 수체계를 배우고 사칙 연산의 기초에서 점차 복잡한 계산과 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선형 성장하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다음은 변화와 관계 영역의 나선형 구조를 살펴볼게요. 변화와 관계 영역은 반복적인 규칙을 수나 식으로 표현하고 탐구하는 영역이에요. 수, 도형, 무늬 등에서 규칙을 찾고 이해하며 나아가 규칙을 만들고 설명하는 능력을 키우고 동치관계, 대응관계, 비례관계 등을 배우게 돼요. 1, 2학년은 그림, 수, 도형 등의 배열에서 간단한 규칙을 찾고 설명하거나 주어진 규칙에 따라 그림, 수, 도형 등을 배열해요. 자신만의 간단한 규칙을 만들어보는 활동도 해요. 3, 4학년은 규칙이 확장되어 수 배열, 계산 결과 등에서 규칙을 찾고 설명해요. 동치관계의 개념을 도입해서 두 양의 관계를 탐구하고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요. 5, 6학년은 대응관계를 탐구하고 사각형이나 삼각형 등을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고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함수와 방정식 개념의 기초를 이해해요. 그리고 비와 비율의 개념을 이해하고 두 양의 관계를 비나 비율로 나타내고 비율을 분수, 소수, 백분율로 나타내는 법까지 배워요. 여기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마지막으로 비율과 비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요. 살펴본 것처럼 변화와 관계 영역은 단순한 규칙 찾기 및 만들기를 시작으로 규칙의 유형을 확장하고 나아가 규칙을 일반화하여 식으로 표현하고 함수 개념의 기초를 다지는 방향으로 나선형 발전해요. 다음은 도형과 측정 영역의 나선형 구조를 살펴볼게요. 먼저 도형은 어떻게 발전하는지 살펴보면 1, 2학년은 여러가지 사물과 도형을 기준에 따라 분류해보며 상자, 공, 기둥 모양과 같은 간단한 입체 도형의 모양을 알게 돼요. 그리고 원, 삼각형, 사각형 등 여러가지 평면 도형의 모양과 구성 요소를 배워요. 3, 4학년은 원의 구성 요소와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해요. 여러가지 삼각형과 사각형, 사각형으로 도형 개념이 확장돼요. 그리고 평면 도형의 이동 개념이 도입돼요. 평면 도형을 밀고 뒤집고 돌리는 활동을 통해 도형의 변환을 경험해요. 5, 6학년은 입체 도형을 더욱 다양하게 배워요. 직육면체, 정육면체, 각기둥, 각불, 원기둥, 원뿔, 부의 모양과 구성 요소를 이해해요. 도형의 합동과 대칭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측정과 연계되어서 다양한 평면 도형의 둘레와 넓이, 원주율, 입체 도형인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겉넓이와 부피까지 구해요. 이제 측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측정 영역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길이, 무게, 시간 등을 이해하고 측정하는 능력을 키우는 영역이에요. 1학년에 몇 시 30분을 배운 뒤 2학년 곱셈고고를 배우고 본격적인 시계 보기를 배워요. 길이 단위로는 센티미터와 미터를 배워요. 이 단위를 이해하고 어림해보기도 하고 직접 측정하는 활동을 해요. 3, 4학년에는 몇 초 단위로 시계를 보는 법을 배워요. 길이 밀리미터와 킬로미터, 들이 리터와 밀리리터, 무게 킬로그램과 그램, 톤, 각도의 단위를 알고 각 단위 사이의 관계를 알아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문장제 문제라고 알고 있는 실생활 문제 상황에서 길이, 들이, 무게, 시간의 덧셈과 뺄셈을 해요. 5, 6학년에는 단위가 더욱 확장돼요. 부피인 세제곱센티미터와 세제곱미터 단위를 배우고 다양한 측정 단위를 활용하여 도형의 부피와 넓이를 구하고 실생활 문제를 해결해요. 살펴본 것처럼 도형과 측정 영역은 기본적인 모양 인식에서 시작하여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공간 감각을 키우며 나아가 도형의 측정과 변환을 학습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기본적인 측정 단위 알기 및 직접 측정 활동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단위를 배우고 단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며 측정값을 어림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선형 발전하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료와 가능성 영역의 나선형 구조를 살펴볼게요. 이 영역은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고 해석하는 능력과 간단한 경우의 수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영역이에요. 1, 2학년에는 간단한 자료를 분류해서 표나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요. 동그라미, X,
뒷금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도 알고 표와 그래프의 편리함을 인식해요. 3, 4학년은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의 특징을 알고 해석하는 법을 배워요. 또한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해서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법을 알고 직접 그래프를 그려봐요. 5, 6학년에는 평균의 개념이 도입돼요. 자료의 평균을 구하고 해석해봐요. 또 가능성이라는 생소한 개념이 나오는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비교하고 표현하고 실생활과 연결해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상해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는 B그래프, 원그래프를 알아봐요. 자료와 가능성 영역은 간단한 자료 정리 및 표현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를 이해하고 활용하며 평균과 가능성과 같은 통계적 개념의 기초를 학습하는 방향으로 나선형 성장해요. 이처럼 초등 수학의 각 영역들은 단순 반복이 아니라 이전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점차 심화되고 확장되는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왜 수학과 교육과정을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지 감을 좀 잡으셨나요? 서로 연결된 나선 계단을 꾸준히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더 넓고 깊은 수학의 세계를 내려다볼 수 있게 되어요. 엄마표 수학은 아이가 이 나선 계단을 자신의 속도에 맞춰 튼튼하게 한 발 한 발 내딛도록 옆에서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여정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각 학년별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로 알려주세요.